말씀을 아무나. 아니 근데 저는 어디 딴 데서 글을 쓴 적도 있고요. 그냥 농담으로 드린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뭐 그런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어쨌건 뭐 디테일한 얘기는 뭐 계속 나눠보기로 할 텐데요. 일단 뭐 간단한 인사 말씀하고 이 영화 첫인상 좀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저도 오늘 감상하고 온 배우 이재훈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보셨을 때 원래 이제 PT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오랜 팬이시라는 걸 되게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영화 일단 첫인상 좀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야, 우리 PTA 감독님이 자신의 최고 흥행작을 갈아치우기 위해서 이 영화를 엄청난 자기의 제작비를 또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할 작품을 이렇게 탄생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또 혼자서 또 시사를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오늘 보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껏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저 혼자 막 그 감탄에 겨워서 어떻게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계속 기립박수를 치고 싶은 그런 기분이 계속 드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국내에 개봉한 그 PTA 작품 중에서 가장 흥행이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은 너무 당연히 이제 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곧 추석을 맞아서 10월 1일 이제 개봉을 하게 되는데 뭔가 묘하게 그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 영화 중에서 굉장히 드문 가족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추석의 분들랑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후반부에 어마어마한 그 도로 추격전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긴장을 한 상태에서 차에서 내린 그 디카프리오가 긴장이 확 풀리면서 딸을 발견하고 윌라라고 부를 때 약간 좀 눈물이 맺혀 있잖아요. 저 그때 살짝 저도 좀 눈물이 났었거든요. 그러네요. 네네. 와, 그 장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여러 가지 또 하이라이트 장면들이 있을 텐데 정말 막바지에 가는 그 정말 사막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의 그 도로 추격전이 또 새 자동차가 이렇게 쭉 직선도를 이어져서 가는데 저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뭔가 몰아붙이는지 사실 그 도로 장면의 그 시퀀스가 길다면 길 수 있는데 그 긴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제발 비극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었는데 또 이 윌라가 너무나도 영특하게 또 어머니의 피를 또 이어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잘 하지 않았나. 그래서 또 디카프리오의 마지막 이 부성애의 그 눈물 젖은 그 표정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잘 끝맺음을 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발 좀 비극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들이 그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더군다나 퍼피디아라고 하는 이 엄마가 사실 이렇게 편지를 전하면서 어딘가에 있다. 나중에 그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영화를 보고 나니까 마지막에 너무 이렇게 가슴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 보면 역시나 제가 이제 한국의 디카프리오를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보통 스타와 배우를 보통 분리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스타와 배우 어떤 경계가 없는 몇 안 되는 배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남성 배우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 디카프리오보다 훨씬 어리지만 뭔가 그 특유의 어떤 소년미라 그럴까? 이게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배우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개인성을 평가를 할 때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로 그 딴 여러 자리에서 한국의 디카프리오를 꼽는다면 저는 이재훈 배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드려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디카프리오 연기를 또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도 있다면 어떤 장면인지도 궁금하고요. 우선 이 질문에 앞서서 디카프리오의 필모를 좀 떠올리자면 길버트 그레이프에서의 그 지적 장애가 있는 굉장히 말썽꾸러기 아이, 그리고 토탈 이클립스에서의 그 랭보 역할,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의 로미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를 초등학교 때 봤나? 남자가 이렇게
멋지고 섹시하고 예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디카프리오를 보면서. 그래서 이 배우가 앞으로 나갈 어떤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궁금하고 계속 지켜보는 사람이었는데, 또 타이타닉과 그 이후에 또 엄청난 그 필모들을 쌓는 과정을 통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 동경하는 배우가 되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영화를 보면서 디카프리오는 정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뭔가 괴롭힌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좋은 작품을 위해서 너무나 굉장한 집중력과 그 욕심과 그 고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뭔가 창조를 한다라는 어떤 의미와 그 의식의 그 연기들을 오늘 또 하나의 방점을 또 찍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고, 사실 미혼이잖아요. 네, 아이를 낳지도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근데 이렇게 16, 17의 딸을 가진 아빠의 이 부성의 연기를 이렇게 절실하게 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정말 대단한 연기자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아버지 얘기를 해주시니까, 사실 그 디카프리오 영화 중에서 굉장히 또 유명한 작품 중 하나가 그 레볼루셔너리 로드잖아요. 그렇죠. 그 작품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그 아버지 연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작품에 이제 샘 맨더스 감독 그 코멘터리를 찾아보니까, 사실 거기서 이제 디카프리오가 아버지로 나왔고 아이들하고 뭐 놀이터에서 뭐 소꿉놀이도 하고 뭐 노는 그런 장면들을 꽤 많이 찍었는데, 아무리 봐도 디카프리오한테서 아버지 느낌이 전혀 안 나가지고 그런 장면들을 거의 좀 삭제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게 어느덧 15년 전 작품이기도 한데, 이번 작품에서는 정말 그 디카프리오가 그것도 부성애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너무나도 끈끈한,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출생의 비밀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초월해서 이 윌라를 아끼고 정말 딸 바보인 모습이 너무 잘 어울려서, 이제 디카프리오가 정말 계속 그 새로운 연기를 해나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진화하고 계속 갱신해 나가는 연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정말 감탄하면서 봤는데, 저는 특히 이번 영화에서 디카프리오 연기 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 전화 통화하는 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혼자서 떠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막 그 ARS로 막 싸우는 것처럼 계속 통화를 하면서 그 와중에 잘 들키면 안 되니까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막 숨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몸을 잘 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내내 감탄하면서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과 동시에 이제 과거에서 이제 현재로 오고 나서 딸 윌라와 이제 대화를 하다가 자기 이제 친구들 와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장면에서 그 집인데 그 친구의 어떤 성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그리고 문을 두들기여서 열었더니 한 친구가 서 있었는데, 동안 표정. 네,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협박을 하잖아요. 내 딸 건드리면은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하게 만들 거야 하면서 그렇게 속사포로 갑자기 따다다다 이렇게 연기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너무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엔 딸한테 그러죠. 얘기하라고. 사랑한다.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되게 놀라운 또 설정 중에 하나가, 보통 요즘에는 그 디에이징 기술을 많이 써가지고 세월이 흐를 때 그 과거의 모습을 약간 디에이징을 하기도 하는데,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 같은 경우에도 그 크리스토퍼 놀란처럼 특수 효과를 그렇게 즐겨 쓰지 않는 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16년이라는 세월이 있을 텐데 디카프리오가 어떻게 할까라고 너무 궁금했는데, 그냥 수염만 좀 더 기르게 하고 그냥 16년 지났다 치고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네. 저는 그것도 굉장히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상함이나 개연성 부족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 세월을 흘러가서 현재 디카프리오의 모습이 되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작품은 말 그대로 연기 차력 쇼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제 디카프리오는 이제 PTA랑 처음 한 작품이고,
이제 뭐 션 펜이나 베네치오 델 토로는 이전에 뭐 2작품 이상 이렇게 함께한 배우들인데 이 두 배우도 막 그야말로 워낙 또 이재용 배우께서 좋아할 만한 대단한 배우들, 대배우들이잖아요. 그 두 사람도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뭐 일단 쇼펜 같은 경우는 리코리시 피자에서 또 오랜만에 연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가웠었거든요. 요새는 거의 작품 활동을 안 하시는 걸로 필모를 봤을 때는 그랬는데 이번에 또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어마어마한 또 악역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열연을 해주시니까 정말 나올 때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시작부터 반체제 반란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제 퍼피나다? 페퍼나다? 안에 퍼피디아. 네. 퍼피디아가 이제 쇼페 중령을 이제 제압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어떤 뭔가 이제 습격을 해서 거기에 사람들을 포위하고 탈출시킨다에 대한 어떤 로그라인일 텐데 거기서 또 엄청나게 PTS러운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는데 와, 쇼펜이라서 그렇게 또 연기를 해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쇼펜이 이 영화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계속 이 에너지를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또 동력이 크게 되지 않았나. 이 사람의 서사가 빠져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영화일 텐데 그거를 또 쇼펜이라는 배우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폭발력의 시너지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영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쇼펜도 매 장면 굉장히 놀랐는데요. 특정 장면을 하나 꼽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인상적인 순간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그 빗에 침을 발라가지고 머리를 넘기는 장면이라던가 네네. 혹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의 뭐 터미네이터처럼 살아가지고 걸어오는 모습 그렇죠. 이런 것들도 보면 저는 굉장히 놀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신념에 가득 찬 무식한 군인인데 그 내면에는 엄청나게 그 비열할 수도 있고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한 인물인 거잖아요. 그거를 와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표현할 수 있나. 진짜 쇼펜을 대신해서 이거를 할 사람이 딱히 막 또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나도 강렬했고 그리고 베네치오 델 토로도 이번에 또 인히어런트 바이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는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닌자 아카데미 그러면 닌자 아카데미 가라데를 이렇게 하면 네, 사부인 거잖아요, 센세이. 네, 근데 그거를 또 너무나 얼굴은 되게 근엄하면서도 또 진지할 수도 있고 목소리도 너무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인데 그 캐릭터 자체를 너무 친근하면서도 편안하고 그리고 현재 그렇게 사부로서의 도장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또 이민자들을 위해서 또 보호해주고 탈출을 시켜주는 굉장히 멋진 인물로 나와서 참 모든 역할을 이렇게 멋지게 소화내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경찰의 체이싱에 잡혀서 이제 여유롭게 걸으면서 또 그 모습을 장식을 해줬는데 저한테는 너무 또 귀여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베네치오 델 토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영화에서 체게바라를 또 실제로 또 연기했던 배우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 영화 안에서 그렇게 이제 이민자들을 돕는 어떤 리더로 등장을 했을 때 뭔가 확실히 이 영화에 무게감이 생기는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요. 좀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사실 그 재호 배우님도 박열이라든가 혹은 뭐 사냥의 시간 같은 작품들 이렇게 여러 개 좀 겹쳐지는 지점도 있어가지고 이 영화를 보시는 느낌이 좀 남다르시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추격전이 벌어지는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시나리오 작법에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건데, 이런 영화를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만들었다라는 사실에 저는 아직도 놀랍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전에 감독님의 작품들을 봤을 때는 무언가 사유하거나 그 속에 담긴 내용의 메시지를 뭔가 곱씹게 되고 이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곤 하는데, 오늘 봤었던 이 작품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그냥 너무나도 스트레이트하게 이야기가 직선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잘 매 장면마다 내가 어떤 이야기에 임팩트를 보여줄 거에 돼야 된다라는 거를 그냥 정확하게 계속 꽂아서 가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혹시 나중에 막 이상하게 비트는 거 아니야? 에 대한 또 걱정을 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우직하게 자신이 그냥 쓴 이야기를,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님 작품을 스스로 또 이제 각본을 하시고 감독을 하시는데, 이번 작품이야말로 정말 짧게, 그리고 생각의 어떤 여과가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정확하게 잘 쓰시지 않았나에 대한 생각을 저는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감독님이 나중에 혹시 히어로 블록버스터 영화도 찍으려고 나 이런 영화도 찍을 수 있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나도 대중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참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 이제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 이제 헐리우드 그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이 PT의 어떤 새로운 재능이라 그럴까, 이런 저력을 확실히 느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촬영 감독님 같은 경우에 늘 PTA랑 같이 하는 촬영 감독님인데, 이 촬영 감독님이 아이언맨 1편과 2편도 촬영한 촬영 감독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좀 열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그 감독님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 예전에 그 여러 인터뷰에서 그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님에 대한 애정을 많이 피력을 해오셨는데, 그때 가장 최고로 꼽는 작품이 데어 윌 비 블러드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데어 윌 비 블러드 이후에 사실은 뭐 마스터, 뭐 리코리시 피자, 팬텀 스레드 등등 거의 뭐 4편의 영화가 더 나왔잖아요. 순위는 변함없으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 전에 뭐 데뷔작이었던 리노의 도박사. 그 작품 본 사람 별로 잘 없는데. 하드에이. 저는 봤어요. 네. 그 부기나이트를 잠깐만. 제가 봤었던 에이지 때 보면 안 되는 영화였는데 엄청난 충격이었었거든요. 성인에서 보신 걸로 하죠. 네네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매그놀리아, 그리고 그다음에 뭐 말씀하신 작품 외에 펀치 드렁 클럽 제가 너무 또 좋아하는 작품이고, 데어 윌 비 블러드, 마스터, 팬텀 스레드. 네, 손에 뭔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뭐야라고 하면은 너무나 어려울 정도로 선택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이 작품이 거의 탑을 찍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저한테 있어서는 너무 강렬한 인상을 주는 PTA 영화라서, 그래서 뭐 주위 사람들한테 너무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TA라는 감독의 존재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 영화 한번 봐봐.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도 이제 데어 윌 비 블러드를 가장 좋아했다가, 사실 이걸 보자마자 저도 이 작품으로 사실 갈아탔거든요. 저도 이 작품이 최고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객석 질문도 조금 받아야 되는데, 그 제가 뭐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서 뭐 질문 드리고 이제 이어가자면요. 그 이 작품이 그 올해 뭐 칸 영화제나 베니스 영화제에 초청이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작품이 공개되기 전에 많은 언론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작품이 좀 안 나온 거 아니야? 혹은 뭐 폴 토마스 앤더슨과 디카프리오의 궁합이 썩 좋지 않았나 보다 뭐 이런 식의 억측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이 원벤 트래프트 어너더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영화제 안 갔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죠. 그러네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워너 브라더스라든가 이런 메이저 영화사들 같은 경우에 작품이 정말 흥행에 자신 있고 마음에 들면은 영화제 잘 안 보내요. 왜냐면은 뭐 칸이나 베니스 영화제 영화를 출품을 했을 때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이 뭐 평론가나 이렇게 영화를 보고 평가를 하면서 별점도 나오고 그리고 스포일러도 다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관객과 이렇게 즉 바로 만나기 이전에 영화가 너무 이렇게 드러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원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영화가 너무 자신 있으면은 바로 그냥 극장 개봉을 해버리거든요. 저는 이 작품도 약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작품이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첫 번째 아이맥스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맥스로 촬영을 한 건 아니지만 네. 그 아이맥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후처리를 해서 아이맥스 포맷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PTA 영화 중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되는 건데요. 크리스토퍼 놀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칸 영화제나 베니스 영화제에서는 이런 아이맥스 전용관이 없기 때문에 아이맥스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그냥 일반 상영을 하게 됐을 때 자기 의도대로 이제 선보이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영화제를 잘 안 가거든요. 보통 그래서 뭐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가 우리가 뭐 칸이나 뭐 베니스에서 뭐 이렇게 뭐 황금종려상을 탔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잘 못 듣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폴 토마스 앤더슨 이 작품이 그 이전에 영화제를 안 간 이유는 이 워너나 이 PTA가 이 작품에 너무너무 자신 있었다. 그래서 어떤 반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흥행하려고. 그렇죠. 네, 잘될 확신이 있어서. 네. 네,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좀 예상을 해보자면 그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이 작품에 어떤 흥행에 좀 자신이 있고, 원래 또 폴 토마스 앤더슨이 뭐 영화제 출품하고 상 타고 그래도 또 관심이 없기도 하거든요. 그러기엔 칸 영화제와 베니스와 베를린을 다 감독상을 석권한 감독 아닌가요? 예전에 그렇죠. 네. 임범택 감독님과 이제 공동으로 감독상을 타기도 했던 전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잠깐 그 오늘 뭐 배우들 얘기도 하고 감독 얘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내년 아카데미 시상식 전망도 혹시 해보시는지. 왜냐면 폴 토마스 앤더슨이 지금까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단 하나의 상도 타지 못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뭐 저기 팬텀 스레드로 의상상 받은 걸로 후보에만 봤어요. 후보였어요? 그 심지어 다니엘 데이 루이스랑 뭐 션 펜이나 이런 대배우들이, 호아킨 피닉스도 그렇고요. 대배우들이 상을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아카데미 위원회라고 하면 좀 이렇게 보수적이다. 그리고 뭔가 좀 반체제적이면서, 그리고 또 이전 PTA 영화에는 좀 약물이 또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후보에도 잘 오르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 작품은 너무나도 이런 추석 연휴에 잘 어울리는 가족 영화다 보니까 마치 그 올해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가 많이 수상을 한 것처럼 저는 내년에 상을 꽤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런 3대 영화제를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섭렵을 했으니, 그렇죠. 이제는 아카데미를 향해서 가족 영화로 흥행도 하면서 그 비평가들의 많은 또 사랑과 지지를 받겠다라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카데미를 감히 예측하자면 뭐 주요 부분 후보에는 분명히 농림될 것이라는 것은 확신하고요. 그래서 뭐 작품상 그리고 각본상 네. 그리고 여쭤보면 지금 해외에서 이 작품이 공개되면서 약간 밸런스 게임처럼 디카프리오와 션펜 중에서 누가 남부주연상을 탈까, 이걸 약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내기를 좀 하더라고요. 어디에 베팅하고 싶으신지. 너무 너무 힘든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일단 두 후보가 이렇게 분명히 올라갈 텐데, 같은 작품으로 그렇게 또 두 주연상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또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쇼펜이 조연상 후보로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추측을 좀 저는 하게 되고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오히려 초반에 이제 너무나도 강렬한 인상을 보여줬었던 네 극중 이름이 네 디카프리오의 부인으로 나왔었던 퍼피디안 네 그분이 저는 처음 뵀거든요. 그 다른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기억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 작품으로 이 배우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처음 인지를 했고 아마 초반에 보여줬었던 임팩트가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조연상 후보에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윌라 역을 맡았었던 친구는 아카데미의 후보에 노미네이되는 거는 잘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 친구가 차세대 슈퍼스타로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좋은 어떤 자질이 있는 배우로서 저는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는 배우인 것 같아요. 지금 뭐 거의 최소 5개 이상은 이렇게 네네네. 네. 진짜 최소 한 8, 9개 후보 10개 정도의 후보에는 올라갈 것이고 네 5개 정도의 상을 타지 않을까 네 이렇게 김치국을 마시네요. 네. 그럼 이제 객석으로 질문 넘기기 전에 혹시 못 하실 말씀이라도 꼭 언급하고 싶은 뭐 장면이나 뭐 인물 이런 게 좀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글쎄요 너무나 임팩트 있는 장면들이 많아서 오히려 저도 관객분들의 어떤 감상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건 이 영화는 저는 뭐 관계자도 아니고 또 이재영 배우님도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PTA 팬으로서 디카프리오 팬이고 이 영화의 애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 들으시면요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뭔가 빨간 걸 들고 계시는 분, 네. 손 한 번 더 높이 들으세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굉장히 예전에 미소년 배우로 유명했다가 약간 연기 변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재훈 배우님도 되게 약간 미소년이고 조금 외모적으로 잘생긴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쪽에서 뭐 다른 도전을 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궁금하군요. 저도 디카프리오처럼 네 늙어갈 수 있는 배우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필모그래피를 보면서 저도 배우의 꿈을 키웠었고 현재도 너무나도 큰 영향을 주는 배우라서 그가 걸어온 작품 하나하나를 다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너무 팬이고 좋아하는데 와 진짜 그 미소년에서 어떻게 보면 뭐 갱스 오브 뉴욕 그리고 디파티드 이런 변곡점들이 딱 하나하나 있으면서 굉장히 턴어라운드를 많이 했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 연기 하나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배우로서의 그 가치를 정말 계속 상승시키면서 작품 선택을 하고 연기 변신을 할 수 있는 배우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디카프리오 같은 배우가 너무나도 되고 싶어요. 그러기에는 아직 부족한 자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노력을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할 텐데 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디카프리오가 걸어왔던 길을 생각을 해보면 좋은 시나리오를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도 계속 작품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글로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에 출연하는 배우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수 마음껏 치십시오. 혹시 뭐 언젠가 내가 이런 그 아버지 연기를 하게 될 날을 조금 그려보신 적도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 이렇게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으니까 그런 거를 감히 상상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경험을 비로소 해야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지만 그래도 디카프리오처럼 네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는데 이렇게 엄청난 구성애가 담긴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네 저렇게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저렇게 경험되어지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또 기대를 하게 되네요. 예, 또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뭐 빨간 스마트폰 들고 계신 분. 예, 손 한번 더 높게 들어주세요. 네. 영화 너무 재미있게 잘 봤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재미있는 씬을 두 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에 카체이싱 씬을 보시면 보통 미국의 그런 황해와 도로는 지루한 도로라고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 씬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약간 놀이기구 타는 느낌도 나고 그리고 특별한 영화적 연출 없이 그냥 릴라의 시선 그대로 보여주는데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그런 스릴이 너무 재미있게 다가와서 이거는 미국의 이런 황해의 지루한 도로에서만 낼 수 있는 연출? 그런 재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영화가 미국이랑 멕시코의 많은 배경을 보여줬는데 혹시 두 분은 이런 배경에서 뭐 이 씬이 나왔기에 더 좋았다 뭐 이런 장면이 혹시 있으실지 뭐 도시? 뭐 숲? 아니면 뭐 멕시코 국경? 뭐 이런 여러 군데가 있어서 혹시 두 분도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그 캘리포니아 실제로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모자도 쓰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PTA 영화는 그 정말 이 광활한 미국에서 뉴욕적인 것보다는 뭔가 이 LA적인 것, 그러니까 뭔가 좀 탁 트여 있고 뭔가 광활하고 넓은 데서 펼쳐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아기자기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뭐 예전에 그 LA의 그뭐 포르노 산업의 이제 몰락을 이제 그렸던 뭐 영화에서부터 뭐 매그놀리아도 그렇고요. 뭔가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PTA 영화를 보면 이렇게 따뜻한 그 늘 반팔을 입고 나오는 그런 캘리포니아의 느낌이 나서 저는 그런 게 좀 마음에 들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본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 더 인상적이었던 그런 공간을 꼽아본다고 하면 역시 그 이민자들이 숨어 사는데 이제 막 이렇게 막 피해 다니고 막 숨고 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베네치오 델 토로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저기 조그만 양탄자가 탁 닫히는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뭐 해리포터나 이런 데서 본 그런 설정들인데 그런 거를 이제 이런 사실은 굉장히 진중한 어떤 이민자를 다룬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설정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쇼펜이 들어가고 싶은 어떤 그 소사이어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 클럽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면접을 보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그냥 미국에 있는 그냥 중산층이 되는 어떤 타운하우스에 있는 뭐 집 같은 곳인데 거기 내려서 이제 반갑게 맞이해주는 어떤 아주머니가 있는데 어느 공간에 지하로 들어갔더니 여기는 어디야? 뭐야? 여기서 마치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고 주무르는 소위 말해 뭐 음모론 같은 거죠. 예, 그런 클럽에 속하는데 그런 비밀스러운 공간을 또 보여주는 그 장면이 되게 PT스럽지가 않은데 그게 너무 그냥 현실적으로 막 받아들여지는 기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놀라운 장면이었고 결국에는 거기에 들어가려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식도 그렇고 뭐 이루었었던 어떤 모든 것들을 걸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거기에 들어갔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행복을 느끼는데 또 마지막이 너무 허무하게 또 끝나잖아요. 그런 서사가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공간으로서도 연출이 되는 게 참 대단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무언가 클럽이었던 것 같은. 그렇죠. 네네네. 근데 그 설정도 너무 탁월했던 것 같고요. 아무튼 또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거의 한가운데 계신 핑크색. 제가 너무 마이크 전달드리기 힘든 분을 지목했네요. 영화 보기에는 탁월한 자리죠.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 개봉하면 분명히 영화 사이트를 가장 뜨겁게 달굴 화두가 디카프리오가 월라가 자신의 친딸인 걸 알았느냐 아니면 모르는 상태냐를 두고 분명히 이제 한번 감자 같은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피테이 감독이 그 그리는 여성상들이 굉장히 강인한 여성들이 많잖아요. 퍼피디아도 그 중에서 약간 가장 강력한 여성에서도 불구하고 임신했을 때의 태도라든가 나중에 그 함께했던 동료들을 배신하는 그 일괄의 행동이 아무래도 그 윌라의 존재 때문에 좀 본인의 약간 그런 심리 상태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우님과 평론가님의 평을 듣고 싶고 일단 가장 원초적으로는 그래서 디카프리오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디카프리오가 밀라는 그냥 내 딸이라고 인지하고 네 그게 변함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진실은 밀라만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거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저도 뭐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작품이 해외 영화제에 가지 않았던 그런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해외 영화제 가서 이미 리뷰들이 나오면은 뭐 친딸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이 좀 약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가지 않은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무조건 이게 PTA 영화 중에서 가장 그 여성 캐릭터가 인상적으로 등장한 작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먼저 초중반 시퀀스에서 그 쇼펜과 퍼피디아가 또 이렇게 한번 만나서 밀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퍼피디아가 임신을 한 그런 장면으로 이어져서 그래서 약간 쎄했어요. 설마? 네, 그런 불안감을 약간 가지고 있었는데 유전자 감식 그게 키트가 나오는 걸 보면서 설마 하는데 와 이렇게까지 또 가지고 가는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펜은 거기에 흔들림 없이 자신의 갈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인간의 어떤 그 부성애와는 또 다르게 자신의 그 욕망이 이렇게까지 치달을 수 있구나에 대한 부분도 세상 또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떻게 보면 통속처럼 볼 수 있는 이 대본의 스토리가 될 수 있는데 다 의외의 선택들을 하는 게 그래서 PTA 감독답다라는 생각을 저는 영화 보는 내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 전달드리기 쉬운 분이 지금 안 보여서 저기 체크무늬 남아갔는데요. 네. 저는 영화과 입시생으로서 그 PTA 감독을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PTA 영화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약간 불안정한 인물들 사이에 비정상적인 관계나 좀 이해받고 싶은 욕구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되게 폐쇄된 공동체나 뭔가 유사 가족 이런 걸 다루고 있어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재원 배우님은 혹시 그 PTA 영화의 어떤 포인트가 좋아서 좋아하는지 약간 그런 걸 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러면서도 항상 보면은 결국에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무엇인가라는 거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항상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펀치 드렁크 러브는 아예 그 제목 자체가 러브인 거겠고 팬텀 스레드도 어떻게 보면은 네, 두 남녀 사이에 벌어지는 어떤 그 갈등과 오해가 어떻게 또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되게
너무나 예술적으로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영화인 것 같고, 예. 또 부기나이트와 매그놀리아도 결국에는 그 서로 다른 어떤 서사의 구조들이 있는 캐릭터들이 다 각자 또 떠돌기는 하지만 결국 그게 맥락을 잇는 것이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와 그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이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사실 데어윌비 블러드도 네 그런 또 관계의 연속성이었었던 생각이 저는 들고, 네 마스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인간의 어떤 추악한 욕망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감추고 싶은 그리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결국 영화 속으로 보여지는 그 캐릭터의 내면의 탐구를 통해서 뭔가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또 경험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독의 어떤 그 생각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미칠 수 있는지 영화 속 표현으로 그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감독이고, 그래서 제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하나고,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엄청난 작품으로 예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다들 생각하는 그 작품을 바라보는 주관적인 관점이 다 다를 텐데 이 영화만큼은 다들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으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았나, 저는 감히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대기실에서 특히 이제 그 폴 토마스 앤더슨 작품 어떤 작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되게 인상적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 이 작품이 그 토마스 핀천 작가의 바이냐 들어가는 원작 소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토마스 핀천이라고 하는 작가가 굉장히 은둔형 작가이고 자기의 작품을 그 영화 판권을 잘 팔지 않는 사람으로 되게 유명한데, 이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만큼 굉장히 애정해서 그 이전에 만든 인히어런트 바이스는 국내 출간은 안 됐는데 그 핀천의 그 작품은 그 PTA가 만들도록 허락을 해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면 확실히 좀 남다른 게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이번에 이 배우들이 직접 출연한 이런 그 인터뷰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그 이제 배우들한테 그 PTA 영화 중에 뭘 가장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쇼펜 같은 경우는 펀치 드렁크 러브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고, 그 디카프리오는 자기는 부기나이트 때부터 같이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뭘 같이 하고 싶었을까? 네, 부기나이트 때부터 PTA랑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때 나는 약간 마틴 스코세지 감독님한테 매여 있는 몸이었다 라는 말을 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더 인상적인 거는 그 숀펜과 디카프리오가 계속 그 PTA 영화에 대한 어떤 상찬을 계속 칭찬을 계속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유니크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더라고요. 네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작법도 그렇잖아요. 확실히 PTA 영화는 그 유니크한 면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점들이 그 배우들이 좀 좋아하는 측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 좀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손 들으시면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여기 세 번째. 오늘은 이렇게 주로 이렇게 중심부에서 질문을 많이 하시죠. 네, 한 번 더 손 들으세요. 네, 마이크 전달해줘. 제가 이러려고 이런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안녕하세요. 영화 진짜 재밌게 잘 봤고요. 만약에 재현 배우님이 이 배역 중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어떤 역할을 가장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름 배우기 힘들었던 퍼피디야. 성별을 바꿔서 연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테니까, 네, 숀펜.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어떤 악의 축에 있는, 좀 대척점에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보면서 제가 감히 대입할 수는 없지만 저렇게 해볼 수만 있다면 너무 황홀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살짝 고지전과 겹쳐지는 느낌도. 저도 이렇게 머리 짧게 깎고 근데 여기는 좀 남겨서 저도 빗질도 좀 하고 네네. 아니 근데 쇼펜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팔 근육이나 이런 게 너무 단단하셔서 놀랬어요. 야, 이런 작품을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도 굉장히 많이 했고 특히나 저는 가장 놀라운 게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 이 그 뭐라 그러죠? 이 목 뒤 근육을 이렇게 꼿꼿하게 해서 진짜 군인 걸음걸이. 그 약간은 그렇죠. 다리 한쪽을 살짝 이렇게 저는 게 네. 아마도 뭐 과거에 어떤 전장에서 뭐 총상을 입었거나 이런 게 좀 있겠죠. 네. 근데 그런 디테일을 너무 잘 살려내서 걸음걸이 자체가 그냥 아예 군인이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멋있었고 네 그렇게 감히 한번 상상해봤네요. 저는 이제 그냥 디카프리오가 이제 나올 줄 알았더니 쇼펜이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의외이면서도 되게 흥미롭네요. 아무튼 오늘 이재용 배우 모시고 원베트 애프터나이트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 나눴고요. 그리고 평소에 뭐 PT를 워낙 좋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까 되게 너무 궁금했는데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1년에 극장을 몇 번 올까 생각을 해보면 최소 100번은 오는 것 같아요. 365일 중에. 그러면은 제 인생에서 극장에 오는 횟수는 그래도 몇백 번이 아니라 1000번은 넘겠죠. 몇천 번이 될 텐데 극장에 올 때 정보가 없이 와서 이 영화를 어떤 영화를 봤을 때 너무나도 그 기대하지 않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얻게 되면은 너무나 그 하루가 행복하고 그 일주일이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다음 또 극장에 갔는데 그만큼 충족시켜주지 못한 영화를 만나면은 기분이 나쁘고 그런 게 제 인생에 계속 반복되는 순간인 것 같은데 오늘은 올해 본 영화 중에서 저한테 가장 기쁜 어떤 환희의 순간을 계속해서 맞이하게 만들어준 장면의 연속인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순간의 기분을 오늘 방금 여러분들이 또 봤을 테니까 그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작품에 대사로만 등장을 하긴 했는데 톰 버킹 크루즈 이렇게 톰 크루즈를 그러니까 이제 톰 크루즈의 이제 탑건 매버릭이 있고 네. 그리고 또 브래드 피트의 F1 더 무비가 있고 네네. 전 디카프리오의 이 원베트 애프터나이트까지 뭔가 우리가 사랑했던 이 배우들의 영화가 네네. 흥이 다 너무 그 IMAX를 이렇게 중심으로 잘 되고 있어가지고 이 작품도 뭔가 좀 그런 흥행 대열에 좀 합류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드와이드로 무조건 이거는 저는 제작비와 P&A 비용을 가뿐히 경신할 것으로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관객분들도 너무나도 좋아하실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긴 시간 너무 흥미로운 얘기 들려주신 재웅 배우님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